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70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얼마 전에 그 삼국사기 완볼진 두 건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지정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게 그 14년 전, 15년 됐네요, 벌써. 네. 그 2003년인데 그때 이미 삼국유사는 국보가 됐거든요. 네. 근데 왜 삼국사기는 뭐 15년이 지난 지금에야 국보로 승격 지정한다는 건가라고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임 기자는 왜 그런 것 같죠? 네, 뭐 여러 얘기가 있던데요. 네. 한국유사는 야사하지만 이련 스님이 고조선 역사도 쓰고 또 단군신화 이야기도 쓰고 향가도 14수나 남기고 해가지고 스토리텔링이 풍부하잖아요. 네. 근데 삼국사기는 편찬자인 김부식이 사대주의 사관으로 썼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좀 약간 납득은 안 간 거여서 그래서 네. 그 육당 최남선 같은 경우도 굳이 삼국유사랑 삼국사기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자기는 삼국유사를 고르겠다고 했습니다. 뭐 스토리텔링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맞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이유를 알면 좀 허무개그 같은 건데요. 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원칙적으로 소장자가 네. 국보 승격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심사를 시작하는 건데 네. 그동안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너무 정말 뜻밖인데요. 네. 아니 소장자라면은 국보로 승격되면 좋잖아요. 왜 지금까지 국보 승격 신청을 안 했을까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소장자로서는 사실 굳이 뭐 신청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네. 어차피 갖고 있는 또 유물이고 보물이면 어떻고 국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팔 것도 아닌데 네. 좀 번거롭게만 하고 뭐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 약간 차이는 있죠. 국보랑 보물이랑 임 기자는 어떻게 다른 줄 아시나요? 저도 문화재 담당도 하고 그랬는데 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국보 보물 얘기 했는데 막상 정확히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국보와 보물의 차이는 뭐냐면 문화재 보호법 이제 나와요. 거기 보면 네. 뭐라고 나오냐면 유형 문화재, 형태가 있는 문화재 중에서 네. 중요한 것, 뭐 여러 가지 뭐 어떻게 중요한지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역사가 깊고 유래가 없고 뭐 이런 거 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뭐 만든 거. 그 예를 들자면 뭐 삼국유사도 마찬가지고 삼국사기도 된다는 거지만 동의보감이라든가 네. 훈민정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징비기록이라든가 이런 거는 유명한 사람이 또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치도 높으니까 당연히 이제 국보가 되는 거고 그런 보물 중에서 정말로 인류 문화의 견지에서 정말 가치가 높고 유래가 드문 것 이거를 이제 국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보가 보물보다 가치가 큰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인류사의 견지에서 중요하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독보적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보물은 여러 가지지만 국보는 얼마 안 되는 거죠. 네.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뭐 그 농구니 야구 이런 데 보면 국보센터니 뭐 국보투수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나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국보로 내세우는 투수인데 미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연아 선수 정도 돼야 국보 정도 하지 않나. 요즘에 그러네. 뭐 보니까 정현도 있던데요. 테니스 선수. 네, 지금 요즘에 난리가 국보급 스타로 발돋움하는 거의 중입니다. 이제 우승을 하거나 뭐 그런 국보급 뭐 그렇죠. 스타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이제 국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국보 보물 중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임 기자는 영구 결번이라는 얘기는 아시죠? 네, 알죠. 그 스포츠에서 어떤 선수의 업적을 기념하려고 할 때 그 선수의 번호를 영원히 쓰지 못하도록 하는 거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나 철도 등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항공기 같은 경우는 사고 많이 나잖아요. 뭐 대한항공, 뭐 무슨 뭐 마시아나 뭐 다른 것도 많은데 그 비행기 번호 이런 거 이제 결번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재수 없고 사고 그렇죠. 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구 결번이 스포츠의 경우에는 명예로운 뜻이지만 항공이나 철도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그 문화재에서도 그 이 영구 결번이 있다라는 거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어떤 문화재가 영구 결번이에요? 국보의 경우는 274, 278호 되고 보물 같은 경우는 좀 있는데 뭐 5호, 163호, 341호, 458호, 476호, 479호, 864호, 1173호 등 뭐 이렇게 해갖고 상당히 많죠. 문화재 영구 결번은 부정적인 뜻이에요? 긍정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아까 이제 사례를 나열한 게 한 10건 되거든요. 국보 2건에 보물 8건 정도 되는데 제가 그냥 10개를 주로 꼽은 거고요. 그래서 그 10대 영구 결번, 그러니까 보물 국보의 영구 결번에 대한
얽힌 사연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국보에서 영구 결번이 2개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보 274호부터 이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임 기자는 거북선 가짜 총통 이야기 들어봤나요? 이거는 잘 못 들어봤어요. 예. 그 벌써 한 25년 넘은 이야기니까 예. 뭐 임 기자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1992년 8월 18일인데 이때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인가요? 네. 저는 회사에서 지금 한 7년 몇 년 차인가 그래서 그 86년에 들어왔으니까 뭐 한 몇 년 차죠? 한 7년 차? 네, 그 정도 됐겠죠. 네. 그때 이제 그러니까 92년이면 제가 지바 탁구 선수권대회 취재 갔다 와서 그 다음 해네요 보니까 단위팀 취재 갔다 와서 그 다음 했는데 정말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발굴이 있었죠. 그 당시에 해군 소속이었는데 이충무공 해전유물 발굴단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산도 앞바다에서 임진왜란 당시에 거북선에 장착했던 대포, 그걸 총통이라고 하는데 대포를 인양했다 이런 그 소식이죠. 근데 거북선에 장착한 대포가 나왔다면 엄청난 뉴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총통을 보면 그 인양한 거 보면은 만력 병신년 그러니까 1596년이면 선조 29년이거든요. 네. 이때 제작했다는 간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명문이 있었는데 귀함의 황자 총통은 적선을 놀라게 하고 한 발을 쏘면 반드시 적선을 수장시킨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명문 중에 귀함이라는 게 거북선이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난리가 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양한 유물이 뭐 진짜라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당시 해사박물관장이 또 보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단 3일 만에 긴급문화재위원회가 열리고 또 만장일치로 국보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보 274호가 긴급히 된 거죠. 근데 좀 너무 빨랐던 거 아닌가요? 좀 검증을 더 해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국가기관이 했는데 맞겠지라는 거 해군이니까는요. 그리고 해사박물관장이 아무렴 보증을 했는데 뭐 이 맞겠지 뭐 이런 생각이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당시에는 그 과학적 성분 분석 결과를 이제 아직 받지 못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했다는 거고 문화재위원회 멤버 중에서도 무기 전문가가 없었다는 건데 그냥 후다닥 국보로 지정하고 만 거죠. 이것도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글쎄, 그 당시에 이제 기사를 보면 나중에 이제 가짜인 밝혀졌는데 기사를 보면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문화재위원이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 인양한 총통을 그 당시에 청와대로 보냈다가 다시 해사박물관으로 내려보내고 막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충분한 심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뭐 이런 그 변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바탕 광풍이 불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뭐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뭐 후다닥 한 거죠. 그리고 요것 때문에 발굴의 공로가 있었다 해갖고 발굴단장이던 황모대령인데 보국훈장 3일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발을 쏘면 반드시 적성을 수장시킨다라는 식구. 이것이 이제 해군 전체 슬로건이 되고 막 난리 쳤죠. 그럴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군의 슬로건이 될 만하죠. 그리고 해군이 이 총통을 바탕으로 해갖고 무슨 식물 복원하고 포격 실험까지 하고 막 아주 난리를 떨었죠. 예나 지금이나 이제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이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가짜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 3년 8개월 만에 꼬리가 잡힌 거죠. 근데 어떻게 적발됐어요? 그게 그 1996년 4월 말인데 광주지검에서 이제 지익상 검사라는 사람이 그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수산업자 홍모 씨를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홍모 씨가 그랬다는 거죠. 아, 이게 그 거북선 총통이 가짜였습니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그 당시에 총통을 발굴했던 아까 얘기했던 황대령 유물단장 은밀히 불러서 소환 조사한 거죠.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약간 진술이 이상했다는 거죠. 어떻게요? 황대령이 이랬다는 거죠. 아, 나도 그런 소문은 듣긴 했는데 해군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좀 덮어주는 게 어떠냐라고 한 거죠. 아이고, 냄새가 나네요. 완강한 부인이 아니라 덮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낌새를 눈치챘죠, 검찰이. 그래서 그 황대령한테 해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 당신이 진실을 밝히는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황대령이 가짜 총통 인양한 사실을 이제 실토를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나중에 이제 수사 결과 이런 거죠.
그 해물, 유물 발굴단이 해체된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별 발굴 실적이 없으면 아무래도 좀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준장 진급 기회가 마지막에 있었다는 거죠. 3개월 남았었는데, 그러니까 발굴이 별거 없으면은 뭐 유물 발굴단도 해체되고 자기도 장군 진급을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압박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희대의 사기극을 벌였다라는 거죠. 뭐 무슨 뭐 비리가 있었는지 그 사이에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해서 가짜 총통을 인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굴단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황대령이. 그래서 골동품 업자이면서 철물 전문가인 사람한테 가짜 총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이제 가짜 총통을 만들어 놨었다는 거죠. 이게 87년에 만들었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주면서 그 아까 얘기했던 한 발을 쏘면 반드시 적선을 수상시킨다 뭐 이런 등의 명문 이런 것도 새겨놓고 또 1년 동안이나 이제 화공약품을 부어갖고 강제로 부식한 그런 총통을 황대령한테 준 거죠. 아이고 전문적으로 가짜를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예, 그 업자 집에 보니까 그 자기가 만들었던 걸로 보이는 총통 열쇠점 이런 게 있었다는 거고 글씨를 새기는 도구 이런 게 이제 발견됐다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네요. 근데 아까 해사박물관장이 유물이 진짜라고 보증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분도 연락된 거죠. 그 당시에 그 양반이 그 임진왜란사가 전공이었는데 그 관장이 그 사람이 이 가짜 총통의 어떤 선택, 뭘 가짜 총통을 저희 선택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걸 어디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것인가, 어떻게 끊을 것인가, 명물을 어떻게 판독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담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군 발굴단장인 황대령이 골동품 업자이자 철물업자였던 신 씨가 만든 가짜 명문 청통을 받았고 해사박물관장이 지정한 한산대첩 해역에 던져놓은 다음에 며칠 뒤에 인양했다 이런 거네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옛날 건지 지금 막 만든 건지 그렇게 모를 수 있어요? 이제 그게 나중에 가짜로 판명이 돼서야 이제 아 맞아 옛날에 그렇지 않아도 뭐 이상했어라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중간에도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별 신경을 안 쓴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근데 뭐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이 400년간 해저에 묻혀 있었잖아요. 너무 깨끗한 거죠. 원래는 글씨 같은 것도 녹이 쓸어갖고 좀 안 보여야 되는데 글씨도 너무 깔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조선시대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표현, 글귀 이런 게 이제 덜어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귀함이라는 것도 임진왜란 당시에는 귀함보다는 귀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선이라는 말, 그다음에 수장이라는 말도 사실 그 당시에는 별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고 한 발 쏘면 뭐 적선이 반드시 수장한다는 그런 단어에서 일사라는 게 있거든요. 한 번 쏜다라는 의미. 근데 사라는 건 발사한다는 뜻이긴 하지만 조선시대 때는 화살을 쏠 때만 사용을 했다는 거죠. 포나 총통 이런 큰 무기 때는 방이라고 했다는 거. 방. 놓을 방자. 그러니까 아까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보로 지정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나중에 보니까 국보 진정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아연이 8%나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안 거죠.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연이 이렇게 8%나 포함되어 있으면 그 녹는 점이 낮아져 갖고 그 포를 쏘면 엄청난 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확 녹아버리거나 그렇게 되니까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서 발굴한 건데라는 이유 그런 것 때문에 묵살해버린 거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됐어요? 뭐 결국 그 1996년 8월 31일 날 문화지위원이 다시 모여가지고 국보 해제를 한 거죠. 자기들이 지정해놓고 자기들이 해제한 거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창피한 일 아니에요? 그 한국 문화재사상 가장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말이고, 그다음 해군한테도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오욕의 역사다. 뭐 사실 해군이라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후예라고 자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국보 274호가 영구 결번이 된 거다. 그러면 국보 278호는요? 그 278호가 뭐였냐면 이 태종 11년이죠. 1411년에 태종이 이형이라는 인물한테 당신은 원정공신이야라고 인정하면서 그 이 원정공신 증서를 내리거든요. 그걸 우리가 원정공신 녹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국보 278호로 지정이 된 거죠. 2003년에. 왜 이런 증서를 내렸어요? 그 2차 왕조의 난이라고 있잖아요. 그 이제 1400년에 일어난 그 박포의 난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농공행사에 막 불만을 품고 1차 왕자의 난 때 이제 있었는데 그게 뭐 세자였던 방석하고 방본을 막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태종 이방원이.
그리고 나서 이제 농공행사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래갖고 또 박파라는 사람이 네. 이방원의 형을 또 부추겨갖고 또 난을 일으키거든요. 그게 네. 제2차 왕제의 난입니다. 그 왕제의 난을 평정을 한 다음에 태종이 1년 만에 1401년에 핵심 공신인 47명한테 좌명 공신 노권을 일단 주고 네. 다시 10년 뒤에 그러니까 1411년에 그래도 이 좌명 공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공을 세웠다라고 해서 이제 공신 대우를 한 거죠. 공신 대우를 해주마라고 네. 하면서 따로 83명한테 원정 공신 노권을 다시 내립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말하고 있는 이형 원정 공신 노권은 바로 1411년에 받은 원정 공신 노권인 거죠. 그러니까 이영이라는 인물이 공신대우급 대접을 받았다는 거네요. 네. 근데 왜 영구결번이 됐어요? 아까 태종이 2차의 난 평정 직후에 예. 1401년에 핵심 공신 47명한테 좌명 공신 노권을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셨죠. 근데 그런데 그 핵심 공신한테 준 그 정말 진짜 네. 그 좌명 공신 노권 중 하나가 2006년에 보물로 지정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3등인데 그 좌명 공신에 자기를 받은 마천목이라는 사람의 공신 노권이 나타나서 이것이 보물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더 센 유물이 나타났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 공신한테 내린 마천목이라는 분한테 내린 증서는 보물인데 네. 지금 이제 공신 대우한테 내린 원정 공신한테 내린 거 그리고 그것도 10년이나 뒤에 내린 증서가 국보라는 거는 좀 이상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된 거죠. 그분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문화지원회가 다시 열려갖고 국보였던 원정 공신 노권, 그러니까 공신 대우한테 줬던 노권을 보물로 격하를 시킵니다. 아. 그 사실은 핵심 공신 노권, 아까 마천목 노권은 보물인데 네. 공신 대우의 노권이 국보일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 거죠. 그래서 국보 278호가 영구 결번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봤어요. 근데 기왕에 국보가 된 원정 공신 노권인데 그냥 두고 예. 새롭게 등장한 공신 노권 이걸 국보로 그냥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예. 그럼 모든 문화재가 그렇잖아요. 뭐 더 예. 중요한 거 나오면 그거는 계속 그럼 국보에서 보물로 내리고 막 그러면서 예. 새로운 거는 다시 국보로 올리고 뭐 그런 과정이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국보는 그렇다 치고 보물에서도 영구 결번이 많다 하셨잖아요, 아까.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서 나무로 만든 게 많잖아요. 예. 뭐 숭례문도 불타갖고 뭐 사실 나중에 국보 1호의 지위가 있니 없니 해가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나무는 화재에 취약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영구결번 기사를 쓰고 이게 방송을 하려고 예. 그 쭉 훑어봤거든요. 그래서 예. 보니까 의외로 그 화재로 이렇게 소실돼가지고 보물의 지위를 문화재가 제법 되더라고요. 우리 그 잘 알죠? 2005년에 낙산사로 옮겨붙은 불 기억나시죠? 네네네. 예. 그게 이제 동해안 화재가 이제 옮겨붙었잖아요. 그래서 예. 그 당시에 보물 479호였던 낙산사 동종이 완전히 녹아버렸잖아요. 하루 만에. 예. 그런 아주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이 종을 모셔둔 정각이 목재로 돼 있잖아요. 얼마나 예. 잘 탔겠습니까? 예. 아주 잘 탔죠. 그래서 이게 당시에 그 조선조 예종이 그 이 아버지 그 세조를 위해서 조성한 종인데 네. 지금도 사실은 그 직전까지도 아침 저녁에 예불 때 이게 타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거죠. 그거는 이제 기억이 정말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물에서 탈락한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다시 들춰보니까 낙산사 동종 말고도 화재 때문에 소실되고 영구 결번된 문화재가 꽤 있더라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예를 들자면 경남 하동의 쌍계사 정목당이라는 건데 예. 1968년에 일어난 화재로 보물 458호가 이제 영구 결번으로 남는 없어져가지고 네. 나중에 복원을 잘 해가지고 문화재도 지정은 됐어요. 근데 경남도 문화재로 재지정이 됐는데요. 예. 낮은 지위를 획득한 그렇죠. 거죠. 예. 새로 지은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84년에는 그 화순의 쌍봉사 대웅전 이게 예. 보물 163호인데 전소가 됐죠. 왜 그러냐면 그때 삼진날이었는데 예. 신도들이 한 70, 80명이 불공을 들이다가 켜놓은 촛불이 그냥 아이고. 쓰러져 갖고 넘어졌다는 거죠. 아이고 너무 안타깝네요. 좀 촛불이 안 넘어졌어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좀 안타까운데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그 철감선사라는 통일신라 시대 고승이 창건을 한 그런 네. 그 대웅전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죠. 그래서 보물 163호도 영구결번으로 남은 거죠. 그뿐만 아니고 86년에 김제 금산사 예. 그걸로 해갖고 이제 대적광전이 보물 476호인데 그래서 이제
보물의 지위를 잃었고 예. 불행 중 다행으로 옆에 이제 미륵전이 있었는데 금산사에서는 네. 그게 국보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소화기가 때문에 겨우 살아남았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 소화기 한 대가 그나마 국보를 살렸네요. 불행 중 다행이죠. 그래서 예. 대적광전 같은 경우는 1990년에 짓긴 했는데 뭐 문화재 가치를 새로 만든다고 뭐 회복할 수가 있나요? 지금 자료 보니까 이 보물 5호도 연구 결번되었다는데 무슨 말이에요? 5호면은 정말 일찌감치 가치를 인정받은 문화재 아니에요? 그렇죠. 보물 5호면은 바로 이게 뭐냐면 경기도 안양의 중초사지 3층 석탑이라는 건데 예. 이 문화재가 1997년에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이제 격화가 됐습니다. 왜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요 3층 석탑이 중초사지 3층 석탑이 예. 1934년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총독부가 그 문화재로 지정을 할 때 보물이 됐거든요. 네. 그 당시에 같은 그 절터에 있던 당간지주도 같이 보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초사시 당간지주하고 3층 석탑이 일제 때 둘 다 보물이 된 거네요. 네. 근데 왜 3층 석탑만 탈락했어요? 97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일제가 지정했던 그런 문화재 503건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재검토했죠. 아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일제가 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중초사지 3층 석탑이 검토 대상에 오른 거죠. 왜요? 그러니까 이 아까 그 당간 지주도 보물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통일신라 시대 작품이라는 명문이 있으니까 보물의 가치가 충분한데 그런데 같이 저 일제가 이 보물로 했던 3층 석탑은 뭔가 연대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조선 고려 중기 이후의 것으로 추정된 뿐만 아니라 네. 조형적인 측면에서 좀 우수한 작품은 아닌 거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에서 보물급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간지주는 보물 4호로 남고 3층 석탑은 탈락한 거군요.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고 그냥 도문화재로 격화가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정말 문화재들도 파란만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보물 1173호 예. 이 남은 유서 분재기와 남제 왕지라는 아주 긴 이름인데 이 문화재 이름도 조금 좀 쉽게 좀 지어야지. 그러게요. 이게 뭐죠? 이것도 이제 역시 보물의 지위를 잃었죠. 이건 어떤 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남은 유서 분재기와 남제 왕지 이게 풀면 뭐냐면 두 가지거든요. 예. 하나는 뭐냐면 조선의 개국공신이지만 제1차 왕자의 난 때 살해당한 정도전과 함께 살해당한 분이 계시거든요. 예. 남은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예. 남은이라는 분이 자식들한테 남긴 재산 분배 유서 그것이 이제 남은 유서 분재기라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남은의 형인 남제가 1415년에 태종 임금으로부터 받았던 임명장이라는 거죠. 이게 남제 왕지라는 거 두 가지죠. 보물급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남은이 자손한테 남겼다는 재산 유서, 예. 유산 유서는 정말로 조선 초기의 재산 상속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내용은 요약을 하자면 그겁니다. 그 남은 내가 생사를 기약하기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노비와 전답은 너네들이 소유하고 나눠 가져라. 네. 그리고 제사를 받들고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뭐 하사받은 금은 허리띠, 은병, 그다음에 뭐 체옥, 장종 이런 어떤 그 보물들은 모두 적장자의 집에서 전수하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남제가 태종 임금으로부터 받았던 사령장 남은 왕지는 그 태종 임금이 이 남제한테 준 사령 왕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원본이라 그러면 사실은 보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보로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유물이죠. 근데 왜 보물의 지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원본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남은 유서 같은 경우도 원본이 훼손돼 갖고 후대에 누군가가 모사를 했다는 거라는 거예요. 아, 베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서를 이렇게 전문을 판독하면 문맥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뭐 거기에 보면은 수서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거는 손수 썼다는 의미인데 네. 그 당시에는 수서라는 뜻보다는 의미보다는 자필이라는 용어를 쓴다. 예. 뭐 이런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뭐 위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위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에 누군가가 원문을 보고 그대로 뺏겼는데 베꼈다. 이게 안 보이는 부분을 뭐 이렇게 못 썼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뺏기니까 문맥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적인 베낌은 아니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유물의 가치는 여전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아요? 내용상 위조는 없었고 그 자체로는 가치가 높을 줄 모르겠지만
원본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기 때문에 보물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남원의 왕지 아까 얘기했던 사령장 역시도 원본이 아닌 전사본 뺏긴 거다. 그래서 이제 그 2010년에 그 요거를 이제 보물의 지위에서 내린 거죠. 보물 중에서도 가짜로 판명돼서 쫓겨난 문화재가 있어요? 예, 보물 864호인데 금고라는 건데 금고는 쇠북, 쇠징을 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명령을 내릴 때 치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금고를 보면 또 역시 1586년에 제작되었다라는 걸 알리는 그런 명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삼도 대중군 뭐 이런 명문이고 만력 14년 뭐 이런 명문이 있거든요. 되게 매혹적이죠. 그런데 이것이 역시 가짜라는 게 뒤늦게 드러난 거죠. 이건 어떻게 적발됐어요? 이 공예 전문가라는 사람이 2008년에 이거는 후대에 제작된 거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게 만력 14년에 이제 제작한 거라고 돼 있는데 그때 그 1586년인데 그때가 삼도 수군 제도는 1593년에 비로소 등장을 하는 건데 왜 1586년 제작한 그 쇠북에 있는 거냐. 이거는 이상한 거다라고 하니까 또 문화재청에서 또 이게 긴급 조사를 했더니 이게 보니까 이 구멍 그 쇠북에 이제 고리를 달려고 이렇게 뚫은 구멍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전통 기법으로 뚫은 게 아니라 기계로 그냥 뚫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북선 총통이나 이 금고나 모두 군이 발굴했거나 소장한 문화재였네요. 군대 대단하죠. 그런 일이죠. 네. 근데 아니 똑같은 유물을 중복 지정한 케이스도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제가 그 영국열보 문화재를 검색하다가 이제 찾아난 건데요. 매 눈으로 제가 근데 기록이나 증언이 없어요. 정확한 사연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전문가 이 도자기 전문가한테 여쭤봐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물인데요? 1963년 1월 21일 날 보물 341호로 지정된 유물이 뭐냐면 청자상감 모란문 표형병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어렵잖아요. 유물 이름 지을 때 이렇게 어렵게 지어요. 모란무늬가 있는 표주박형 삼감 청자병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쉽네요. 예, 사진 보면은 금방 알만한 되게 유명한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가 1963년 1월 21일 날 보물로 지정되는데 바로 그날 곧바로 해제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지정한 그날 해제가 됐다는 건 무슨 사연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보면 해제 사유를 나와 있는데 뭐냐면 국보 제 116호와의 중복 지정 이렇게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국보 제 116호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름은 뭐냐면 청자 삼강 상감 모란문 표주박 모양 주전자라고 돼 있더라고요. 여기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보로 지정한 게 그 1962년 12월 20일이에요. 그게 참 흥미로운 건데 무슨 얘기냐면 문화재관리국이 그 12월 20일 날 60년 12월 20일 날 청자 상감 표주박 주전자를 국보로 지정을 해놓고 불과 한 달 만인 1963년 1월 21일 날 그 똑같은 유물을 보물로 중복 지정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럼 중복 지정하자마자 잘못을 깨닫고 바로 그 날짜로 지정을 해제하는 해프닝을 벌였다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왠지 제가 찾아봤더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록도 없고 증언하는 이도 없고 제가 문화청에 물어봤더니 하도 옛날 이야기니까 기록이 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면 국보 지정할 때는 표형 주전자로 이제 했는데 보물 지정할 때는 표형 병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전자하고 병 이게 좀 헷갈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주전자하고 병하고 그렇게 헷갈릴 정도예요?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주전자하고 병하고 이렇게 헷갈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연을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저한테 보충을 좀 연락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같은 유물이 한 달 만에 국보와 보물로 이제 중복 지정하는 뭐 그래서 단 하루 만에 또 보물 지정이 취소되는 그런 참 뭐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 총동원돼가지고 국보 보물을 지정했을 텐데요. 왜 이런 실수가 빚어졌을까요? 모르죠. 뭐 행정상 실수일 수 있는데 이게 또 이 유물이 또 어디 거냐면 국립중앙박물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국가기관인데 참 믿을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중앙박물관에 있을 수도 있겠는데 한번 나중에 알아보려고요. 그래서 아마 쉬쉬하고 넘어가지 않았는가. 제가 한번 다시 뭐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엄청 그 전모가 나타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여튼 이제 국보 116호는 남고 보물 341호는 영구 결번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문화유산의 영구 결번은 대부분 부정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정적이죠. 뭐 경구 결번이라는 게 정상적인 의미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왜 영구 결번 시키냐면 거기에 또 끼어들어갖고 또 새로운 문화재가 있는데 거기다 또 갑자기 거기다 끼어들면 안 되잖아요. 새 문화재. 그러니까 그렇게 쭉 이렇게 그 한 건데 뭐 굳이 뭐 이걸 뭐 기억하고 싶어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그 영구 결번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쭉 살펴본 건데 역사라는 건 늘 얘기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니까 이게 정말로 한순간의 잘못 실수 뭐 이런 것 때문에 진짜 국보와 보물이 공란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교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기리고 잊지 말자는 영구 결번의 의미 또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새겨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